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오버부킹, 모든 기업의 지원 어려울 듯 삼성전자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이 돌아갈 것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의 지원 능력, 예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신청서가 제출할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미국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오버부킹, 모든 기업의 지원 어려울 듯 삼성전자의 선택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러몬드 장관은 5일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언급하면서 현재 상무부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200곳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업이 도움을 받는 일은 분명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죠. 결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공장 및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면 520억 달러, 약 69조 원의 보조금과 추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최근 이러한 반도체 지원법 신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조건을 제시한 뒤에 신청서도 받고 평가도 거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내 투자 제한. 두 번째, 사업 기밀 공유. 그리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이익을 미국에 반환. 이것이 지금 독소 조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아무런 얘기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지원법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와 지금 인텔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림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미국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라고 불리는 칩스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 지급 요건과 논란 특별히 여기서 네 가지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첫 번째 초과 이익 환수 보조금 신청 기업이 당초 제출한 전망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익을 올리면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 그런데 보조금을 준 것보다는 50%까지만 환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란은 뭐냐면 투자 경제성 하락, 수익 심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국가안보 지원. 미 국방부와 실험, 생산시설 접근권 제공 기업을 더 우대하겠다. 결국 미국 기업을 더 우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금 수혜 기업의 기술 관련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 인력 양성입니다. 인력 양성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데 보조금 신청 기업이 인력 양성 계획 제출 요구가 있고요. 공장 직원 및 건설 노동자의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보육 서비스의 제공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일을 나와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유치원까지 만들어서 너희들은 지원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에
미국 내 인력 부족 해법 전가. 결국 인력을 너희들이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너희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양성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키워내줄 때 인력군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자녀 양육까지 너희들이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큰 독소조항인데 공급과잉 해소 협력. 보조금 신청 기업의 공급과잉 해소 전략 제출 요구를 하고 있고 투자 동맹국과 보조금 정책 투명성 개선 및 조정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의 보조금 제한 압박 가능성도 있고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TSMC가 중국에 그 10년간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TSMC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어요. 럼무드 장관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상무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럼몬드 장관의 이러한 발언, 이 배경에는 결국 상무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파운드리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한국 내 공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장을 짓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국의 철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건설 단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시설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창업자인 장종모도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건설비와 원자재의 상승으로 건설에 드는 비용이 기존 예상 비용보다 50% 이상 증가한 상황이죠. 그러나 럼몬드 장관이 언급한 대로 너무 많은 반도체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선정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두고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꼴랑 조그만 보조금을 주면서 갖가지 모든 것들을 시행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럼무드 장관은 상무부는 단지 몇 군데의 반도체 공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TSMC도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식에 의하면 TSMC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건설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200곳에 가까운 기업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진화 러몬드 장관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 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오니 이 회사들이 모두 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몇몇은 선별해서 안 받게 할 수도 있고 점점 줄일 수도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TSMC는 반도체 보조금을 못 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그 4,5나노 반도체가 여기서 생산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만에서 만드는 비용보다 대만에서 그 주문을 받은 비용보다 공급되는 비용보다 30% 20에서 30%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대 30%까지 더 많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낮게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만들 경우 운임 비용이 추가가 돼야 돼요. 운임 비용은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비용의 추가.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이런 운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죠. 상대적으로 낮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4,5나노가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EUV 펠리클까지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삼성전자가 TSMC의 좋은 대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율은 조금 더 잡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TSMC가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죠. 보조금에 대한 그 다시 되돌린 리펀딩 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정보 공개 이건 우리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반발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TSMC와 보조를 맞출까? 보조를 맞추게 되면 삼성전자도 가격을 높일까? 이러한 측면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